그리고 비움을, 땅도 비움을 가져야 되고 땅처럼 내 몸도 비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소가 쌓이는 거, 그리고 독소의 정체, 외독소, 내독소, 그리고 이제 독소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빠른 음식들을 좋아해요. 그냥 가면 바로바로 이렇게 내어주는 음식들. 그래서 이런 패스트푸드, 햄버거나 치킨, 피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빠르게 마트에서 그저 그냥 사서 먹는 음식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먹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음식, 찌고 볶고 뭐 튀기고 이런 음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몸에 독소가 쌓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로 매우 위험한 그런 질병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침에 여기 오시면서 나는 스트레스 한 번도 안 받았다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없습니다. 아침에 뭐 왜 안 가냐, 애들한테 빨리 일어나라, 뭐 했냐, 아우 청소하면서 스트레스, 뭐 준비하면 스트레스, 아 이것도 안 돼갖고 나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 열심히 했는데 이런 스트레스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생기는 거. 그렇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변비. 참 변비, 저는 이제 뭐 변비가 막 굉장히 심하거나 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그런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변비라고 해요. 왜냐면 먹고 앉아있고 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움직임이 많이 없어서 변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변비가 왜 독소로 쌓이고 안 좋냐면 우리가 먹는 거는 많이 먹는데 이게 배출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싸면 옛날에 어르신들이 건강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못 먹고 못 싸면 아프다고 얘기할 정도로 변비가 중요한데 이 변비가 장내에 머무르는 똥이 장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야지 좋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장내에 변이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 변비라고 하죠. 그거를. 그래서 이 안에서 얘네들이 독소를 발생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장내에서만 독소로 발생을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얘네들이 좀 집중하세요. 얘네들이 이제 장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혈관을 타고 온 몸속을 다 돌아다닌대요. 그 똥에 있는 독소들이. 한 예로 들면 우리가 옛날에 똥통에 빠지면 똥독에 오른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그 정도로 똥한테는 독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애기들 기저귀 있잖아요. 그 기저귀를 똥을 싼 거를 기저귀를 접어가지고 한여름에 베란다에다가 내놓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변은 어떻게 될까요? 부패해요. 말도 못하게 냄새. 되고 썩고 난리 나겠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독소 가스 막 발생하겠죠. 근데 우리 몸은 한여름의 온도랑 매우 흡사하죠. 36도 뭐 더 높을 수도 있죠. 거의. 그런데 그런 몸 속에서 변이 오랫도록 머무르고 있다면 한여름에 그렇게 밖에 내놓은 것과 같은 독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변비도 정말로 위험한 독소 배출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피로한 간. 이 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음식들은 간에서 한번 필터링을 거쳐줘요. 그래서 이 필터링을 거치는 게 해독에 담당하는 장기가 바로 간이에요. 그런데 얘가 굉장히 피로해. 그래서 이 피로하기 때문에 자기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안 좋은 음식을 먹거나 그랬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간에서 한 번에 해독의 작용을 거치지 못하고 바로 몸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다. 그래서 간이 피로하고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몸속의 독은 더 많이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 호르몬. 요즘에 이 환경 호르몬은 정말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 호르몬 못지않게 환경 자체가 그래요. 어제 그제 굉장히 미세먼지가 여기 김포는 엄청 났어요. 최악이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앞이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난 미세먼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뭐 창문 닫고 밖에 안 나간다고 해서 얘를 마시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지킬 수 있는 것들을 플라스틱 사용하고 중금속 들어간 뭐 캔 음식 덜 먹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환경 호르몬을 덜 쌓이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독소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변비로 인해서 복부 팽만, 장기는 저하가 되고요.
변비, 두통, 감기, 입냄새 은근 좀 많이 나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입냄새 난다라고 얘기하기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디가 위가 안 좋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게 올라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염증 질환, 독소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얘가 염증 질환이 있는데 모든 글자에 염이 들어가면 다 염증 질환이에요. 그래서 비염, 장염, 위염, 구내염, 편도선염, 모든 염증 질환.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염을 사실 달고 살았어요.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 온 가족이 다 비염이기는 하죠. 그래서 맨날 환절기가 되면 콧물이 줄줄줄줄 나서 이렇게 그냥 있어도 이렇게 맹물처럼 흐르는 네.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그런 이렇게 맹물 같은 콧물들 흐르잖아요. 그런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로 이렇게 쭉 흘러서 진짜 어디까지 흐르나 보자 하면서 이렇게 흐르는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울 여자니까 이렇게 이제 콧물뿐만이 아니라 정말 심할 때는 결막염까지 와요. 눈까지 막 통통 부어서 흰자가 붓는다라는 느낌 아세요? 막이 이렇게 쌓여요. 그래서 흰자가 붙는 느낌, 그런 것까지 저는 느낄 정도로 비염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유산을 만나고 정말 많은 환절기가 지났어요. 많은 환절기를 거쳤죠, 제가. 그랬는데 단 한 번도 흰자가 붙거나 콧물을 이렇게 흘리거나 한 적이 없어요. 재채기를 하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그걸 또 생각하지 못하고 지냈던 나날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내가 언제 그랬던 것 같은데 라는 진짜 가물가물할 정도로 지금은 비염에 증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구내염 잘 걸리시는 분들 계세요. 까딱 잘못하면 여기 안에 빵꾸 났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 먹으면 아프고 그렇게 구내염 잘 걸리시는 분들, 목 잘 붓는 분들, 병원 달고 살죠. 이렇게 열도 많이 나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든 염증성 질환도 독소로 인해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순환기계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 이런 거죠. 대사성 질환 그런 것들, 그리고 영양질환 같은 경우에는 당뇨, 비만, 변비, 얘도 대사질환이죠. 이런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고요. 내장질환, 암, 간경화, 심근경색들도 나타날 수 있고요. 피부질환도 나타날 수 있어요. 아토피, 건선 있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독소로 인해서 이게 독소를 많이 제거를 하게 된다면 이것들 또한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성질환, 그리고 불임, 남녀가 문제가 없는데 아이가 안 생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새. 그것도 환경적인 이런 독소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치매, 불면증, 기억력 감퇴. 기억력 감퇴는 저는 요즘에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기억력이 엄청 감퇴가 되고 있어요. 이러한 증상들도 독소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환경오염, 스트레스, 미세먼지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제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없앨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거. 그리고 아파서 병원 가서 약을 타잖아요. 그러면 그 약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돼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아프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독소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 있죠. 오직 음식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스스로 나의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음식만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음식에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퀄리티가 낮죠? 해독이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식습관을 개선하여 인체의 해독과 배출을 담당하는 기관들을 강화함으로써 체내에 쌓여있는 독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 몸을 건강하게 정화시키는 과정. 제일 중요한 게 밑에 있어요. 몸을 건강하게 정화시키는 과정. 나의 몸을 예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과정을 해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해독, 독소라는 거는 사실 유산화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독소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를 해야 건강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독소를 뺄 수 있을지, 그리고 독소 배출 방법 등 이런 것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책으로, 서적으로도 만들어내서 이렇게 독소를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빼야 한다.
그리고 이분 혹시 아시죠? 사주 해독 다이어트로 정말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기를 몸에 독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살이 빠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독 다이어트는 독소들을 해결해서 몸속 조절 기능을 회복하는 다이어트. 회복하는, 우리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이어트는 아니지만 이렇게 다이어트도 해독의 한 일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만의 원인은 독소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다이어트를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살이 찌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언니는 당신은 뚱뚱해서 아픈 게 아니다. 아파서 살이 찌는 거다. 뚱뚱하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당신이 살이 쪄서 체격이 나가서 아픈 게 아니라 지금 이러한 질병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이 찌는 몸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이런 것들을 독소를 제거하고 아프지 않은 몸으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살이 찌지 않은 몸으로 발전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분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PPT가 참 저기한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게 해독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체중 감량도 일종의 해독 과정이다. 그래서 유산화의 건강한 리셋 다이어트. 우리는 리셋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저희는 이제 해독의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셋이. 그래서 세포를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다시 세팅하는 리셋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리셋은 내가 원하는 음식이 아니라 내 입이 원하는 음식이 아니라 내 몸에 있는 분포에 있는 100조 개의 세포들, 그 세포들이 원하는 영양식으로 음식을 바꿔 먹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산화 리셋 다이어트 프로그램 1단계 해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7일간 진행을 해요. 이 리셋 해독은 왜 7일이에요? 저는 3일 하고 싶어요. 하루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7일이라는 이 정확한 아주 그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위에서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이렇게 소화하잖아요. 이렇게 잘게 부셔서 그러면 소장으로 내려가서 그 부순 음식들을 각각 세포에게 이렇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그 소장이. 그런데 그 소장의 표면이 재생되는 주기가 7일이래요. 딱. 그래서 그 소장이 건강하면 내가 먹었던 나의 음식들이 아주 다 모든 양질의 영양소들을 아주 쏙쏙 흡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장 건강하게 하기 위한 7일이에요. 이 7일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7일 해독 프로그램. 아까 그 박사님이세요. 캡처가 많이 나오죠, 박사님. 박사님. 내 몸이 망가져서 살이 찌는 겁니다. 아파서 찌는 겁니다. 라고 7일간 하라고 이야기를 전문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독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 뼈대가 되는 헬스팩이에요. 세포에게 모든 세포 디톡스를 할 수 있는 종합 비타민. 이 종합 비타민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리더님들 정말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면 나열하면 오늘 다 못 끝나니까 일단 제가 오늘 해독에서 중요한 별표 친 거 이거 몰리브덴이라는 미네랄 들어보셨죠? 네. 못 들어보셨어요? 몰리브덴이라는 이 미네랄이 미량 미네랄이에요. 내 몸속에는 아주 소량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그런 영양소라고 할 수 있어요. 얘가 신진대사와 부산물과 독소를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요. 독소 배출, 우리는 지금 해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독소 배출에 중요한 몰리브덴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 몰리브덴이 하는 역할이 이렇게나 많아요. 세포를 보호하고요, 암을 예방해주고요, 노폐물을 제거해주고요, 빈혈을 예방해주고 염증성 및 자가 면역 질환 억제, 천식, 알레르기까지 치료를 해주는 이 미량의 미네랄이 하는 역할이에요. 여기서 제가 또 빨간색 친 거, 노폐물을 제거하는 거. 이 노폐물 제거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환경호르몬에서 이제 캔 음식 먹거나 여러 가지 음식들 먹었을 때 정말 안 좋잖아요. 중금속으로부터 오염되고 이렇게 중독에 대한 위험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합성 첨가물 이런 것들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이 몰리브덴이 해줘요. 음소거 한 번만 해주세요. 몰리브덴이 이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여성분들 생리통이나 배란통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생하잖아요.
근데 헬스팩 먹었는데 좀 괜찮아졌어요. 이번 달은 그냥 넘어갔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 몰리브덴의 역할 때문에도 그렇기도 해요. 몸속에 있는 자궁 내에 있는 이런 찌꺼기들을 밖으로 배출해주는 그러한 역할도 이 몰리브덴이 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아이죠.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쟤는. 그리고 우리가 밥에 해당하는 뉴트리민 맛있죠? 네. 저는 맛있어요. 전 딸기 맛을 좋아해요. 한 끼 235칼로리, WHO에서 권고한 그러한 딱 칼로리를 준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합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GI 지수가 23이에요. GI 지수, 혈당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혈당 지수가 50 미만이면 아주 건강하고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70 이상일 때 혈당 지수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산화는 GI 지수가 23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23은 풋고추 하나 정도의 그런 GI 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리고 소화 흡수가 느려서 정말 이거 먹으면 배가 안 고프고 해독하시는 분들이 많이 배부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장라인이에요. 장라인. 소화기계 개통 라인이고 헤파실, 하이버지, 프로바이오틱, 알로엔지 얘네들 정말 굉장히 중요한 초록 라인 개통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호전 반응도 덜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워밍업으로 시켜주셔서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똥가루라고 하는 이 하이버지 정말 시그니처 메뉴죠. 이 아이를 먹었을 때 이 몸 안에 있는 장내에 있는 숙변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이 숙변 같은 경우에는 나는 뭐 변비 없어 괜찮아 라고 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적게는 2kg, 많게는 10kg의 숙변을 가지고 있죠. 정말 많이 가지고 있죠. 나 그래서 숙변만 빠져 10kg 빠질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 정도로 숙변 제거 얘가 효과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간. 아까 전에 피로한 간은 나의 몸을 망칠 수 있죠. 왜냐하면 음식으로 들어왔을 때 얘가 필터링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을 회복시켜주고 간을 피로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이 헤파실이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은 유산균이에요. 유산균. 그런데 이 유산균이 우리가 처음에 딱 봤을 때 소비자분들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요. 엄마야 이게 뭐야? 샘플이야? 뭐야 왜 이렇게 너무 작아? 조금이야. 뭐야 얼마야 도대체 얘가 선물 준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놀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거기에서 놀랬을 때 많이 작지, 비싸지 하지 마세요. 이거를 개당, 마리당으로 저는 계산을 말이다. 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뭐 수학 산수 잘 못해가지고 저는 계산하진 않지만 얘가 100억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50대 50으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연구 결과가 좋고 가장 좋다라는 그러한 균주가 2가지만 들어가 있는데 걔네가 50대 50으로 50억 들어가 있고 이 다른 이제 타 약국에서 사 먹는 그러한 비타민 같은 경우는 몇 마리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그 몇 마리조차도 내 장까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보장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얘는 살아서 장까지 간대. 그런데 50억 마리 들어있어. 얘 한 마리당 그럼 도대체 얼마인 거야? 라고 이제 비교를 해줘요. 그러면 사실 비싼 거 아니거든요. 진짜 시중에 정말 유산균 같지 않은 그런 유산균들도 2, 3만 원 해요. 그런데 유산화에 이렇게 정말 좋은 균주로 이루어진 이러한 유산균이 3만 몇천 원이라면 정말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내가 먼저 비싸서 쫄잖아요. 그러면 가서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쫄지 말고 정말 당당하게. 우리 유산균 정말 좋거든요. 프로바이오틱 독소를 없앨 수 있는 그러한 거예요. 저희 아직 캡처 깨알같이 잘했죠. 그리고 바이오메가는 혈관 디톡스를 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의 찌꺼기들을 싹 제거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바이오메가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유산화의 바이오메가에는 천연 토코페로 비타민 E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비타민 E가 함유가 되어 있다는 거는 얘 기름이잖아요. 그쵸? 기름의 산화를 방지시키기 위해서 비타민 E도 함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얘도 참 시그니처 메뉴죠. C300. 저는 C300도 되게 좋아하는데 600이가 나온다고 그래서 너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600이를. 이 C300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첫 번째 제가 비염 많이 앓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러한 비염, 염증, 모든 염증에 관여해서 이 300이가 다 해결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얘가 이 포도씨 추출물 100mg, 비타민 C 300mg이 몸에 들어와서 이 미세 혈관
효과까지도 침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그럴 수가 있대요. 그래서 하루 2알 얘를 섭취함으로 인해서 와인 11병과 귤 14개의 항산화 효과도 가지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코엔자임 Q10. 이 코엔자임 Q10은 다이어트 시에는 제가 많이 아주 흐뭇하게 지금 미소를 지금 우리 스폰서를 이렇게 흐뭇하게 쳐다보신 코키논 30은 다이어트 할 때 2배의 다이어트 효과를 느껴줄 수 있고요. 에너지가 없으신 분들은 이 코엔자임 Q10을 드시면 에너지가 반짝하고 나는 그러한 효과를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키논 30을 에너지 비타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혈압이 안 좋은 저혈압, 고혈압이신 분들도 코엔자임 Q10으로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제품으로 인해서 우리는 해독이라는 것을 리셋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7일 동안. 그래서 하고 나면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어떤 호전 반응이 나올까라는 그런 걱정이 먼저 앞서요. 왜냐면 호전 반응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제품이 처음에는 막 리셋하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들어가고 나서 뒤에 집에 와서 생각을 하면 어떻게 호전 반응이 나올지에 대한 것들이 무서워요. 사실 저는 무섭지만 이제 그들한테는 이제 당연히 호전 반응이 나와야 더 건강해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처음부터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아토피가 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전 제품을 다 권유를 했었을 시 정말로 크나큰 호전 반응이 올 수가 있으니까 정말로 앞에 장라인, 초록계통 걔네들부터 워밍업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해독을 했을 때 해독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 있대요. 선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체내에 쌓여져 있는 독소를 배출을 하기도 하고요. 만성적 소화 불량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계속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꺽꺽 많이 됐어요. 더러워 죽겠다고 내가 진짜 왜 그러냐고 좀 그랬는데 해독하고 나서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맨날 꺽꺽 하는데 그 꺽꺽이 진짜 할 정도로 심해요. 진짜 더러워 죽겠다고 진짜 내가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숙변 배출로 대장 기능이 정상화되고요. 장 환경을 개선해줘요. 그래서 민감성 대장, 과민 증후군 이러신 분들 사실 하이버지 같은 경우 많이 힘들어하실 수 있는데 유산균부터 이렇게 차차차차 알로엔즈랑 넣어가면은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도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간세포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리고 중금속, 화합물, 노폐물을 내 몸속에서 배출을 해주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준도 조절이 되고 알러지, 아토피, 면역 개선, 부종 개선, 신진대사를 도와주고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을 복원하여 신체의 전반적인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준다. 이 마지막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예요. 전반적으로 몸을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내 몸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저의 이제 해독 강의를 마쳤어요. 조금 이제 해독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우리는 이러고 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오늘의 건강 우리 다 모두 지키도록 하십시다.